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국가계획에 반영된 광주 대구간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정책 추진 현장을 순회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 이번엔 광주를 찾아 미래형 자동차 산업 교육 현장을 둘러보며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김 총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 대구간 달빛 내륙철도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을 떠나 동서간 2천만 화합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까지 합쳐지는 이 지역에 한 2천만의 하나의 새로운 경제적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본 인프라에 속합니다. 최근 국토부 공항 종합개발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시의 특별법 제정 요구 등에 대해 김 총리는 지역 간 합의가 전제돼야만 정부도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습니다. 법 만든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광주와 전남 간에 어떠한 조건에서 서로 상생을 하자는 우선 그런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중앙정부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 총리는 광주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직접도시와 관련해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최근 화순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남자친구와 공범 2명이 붙잡혔는데요. 사건 당시 이들을 피해서 달아난 피해 여성을 구한 것은 같은 펜션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붙잡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어두컴컴한 산길을 홀로 걸어 내려갑니다. 잠시 뒤 맨발의 여성이 비틀거리며 되돌아옵니다. 지난 9일 밤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뒤 도망치는 피해 여성의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친구였습니다. 피해 여성 이름으로 든 5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짜 피해 여성을 숲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려 한 겁니다. 격렬한 저항 끝에 가까스로 도망친 피해 여성을 발견한 건 같은 펜션에서 머문 옆방 투숙객들. 이들은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피해 여성을 구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바로 뛰어갔어요. 이제 여자분이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가서 수건 같은 걸로 지혈해 주리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과다 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투숙객들은 이곳 수로에 몸을 숨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범인을 붙잡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경찰이 현장 수색을 마무리하려던 찰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옷을 바꿔 입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타고 온 차량을 한 번 더 수색했고 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공범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옷을 바꿔 입었다, 의심스럽다. 그 정도의 경찰에게 신고를 해줘서 우리들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공범 2명 등 3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윤해서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실습생 사망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고 홍정훈 군의 납골당을 찾아 추모한 뒤까지 밝히고 지난 2019년부터 완화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 정책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 등은 교육 시민단체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실습생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목적을 벗어난 현장 실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묶여있던 개를 물어 죽인 사고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맹견 주인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개 2마리는 결국 죽거나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을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의무사항인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물림사고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아침에 나오면 나를 반기고 이러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어져 버렸고,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입마개를 정확히 하고 타 개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분양 단계부터 맹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맹견 취급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맹견을 정말 품종만 정한다고 이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육자의 관리 의무를 부과를 하고 위반 시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맹견을 포함해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 주인의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선거 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당시 특별보좌관 A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도 이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추행하고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광주 학동 4구역에 재개발구역 공사를 따내게 해주겠다며 업체 한 곳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70살 주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에 구속된 브로커는 문홍식 씨를 포함해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 낮 동안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다소 올랐고요. 낮 기온도 광주가 26도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 아침에는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광주가 4도로 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레 오전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7도, 한평 2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여수 25도, 순천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영암과 강진 27도, 완도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3명이 확진됐고 타 지역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구례, 해남 등 7개 시군에서 가족, 지인 등과 접촉해 감염된 사례를 중심으로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시가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한정됐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에서의 출판물과 유인물, 전시물 발표와 발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의향 광주법률지원단을 출범시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대인예술시장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장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와 조형물 등 6개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후화된 대인예술시장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인예술시장은 매회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 만들랑가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매주 특색 있는 공연과 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열린 목포 문학박람회에 온 오프라인으로 13만여 명이 다녀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문학박람회 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방문객 5만 명과 온라인 방문객 8만 명 등 13만 명이 관람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도시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문학의 산업화, 관광 자원화, 문학인의 등용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